또 준비하신 거, 궁금하신 거, 그걸 또 준비해서 해볼 수도 있는데요. 각각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1학기 강의, 사례 연구. 먼저 스카이프로 이제 두 분 들어오셨는데, 이문숙 사모님이나 혹은 윤에스더 선교사님 중에서 혹시 사례 살펴보길 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 아무 생각도 안 해봤는데. 네, 특별히 뭐 물어보거나 준비하실 거는 없으신 거죠? 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사례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일반 사례. 그래서 일반 사례에서 이번에 특별히 좀 더 연습하려고 하는 거는 각 단계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각각의 단계를. 질문표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표가 있는데 이 질문표에 따라서 어떻게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진행해 가는가 요거를 좀 더 중점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례를 이렇게 생각을 해 볼 테니까 이걸 또 함께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상담란에 들어가서 적절한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뭐 최근 사례부터 쭉 뒤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명. 이 사례를 한번 볼까요? 근데 사례는 여기 상담란의 사례는 네, 상담사들이 혹은 또 상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사례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익히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례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명 최근에 올린 거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층간소음에 관한. 그래서 이것을 질문표에 어떻게 넣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세요? 네. 이수미 성도님 들어오셨어요? 목소리만 들려고 나왔네. 화면 보이는 건 어떠신가요? 약간 그냥 가까스로 글씨 읽을 정도. 예, 조금 더 낮았어요. 각도가 있어가지고 각도를 좀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최대로 이 녹화 화면에 이걸 띄울 수가 없어서 최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는 잘 보이시죠?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네.
자, 이러면 어떠세요? 잘 보이세요? 예, 그리고 보여요. 네. 자, 층간소음에 관해서 사례 올려주신 거 신미진 사모님이 사례 올려주신 거 있는데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일학기 강의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여보세요? 네, 목사님. 아, 이걸로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그 네네. 1학기 강의 참여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강의 참여요? 네네. 홈페이지 들어가서요? 아니요, 그 스카이프에서. 스카이프에서요? 거기 네. 떠 있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오선미 집사님. 네. 이은미 사모님은 직접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저 왔어요. 아, 네네.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보고 계시니까 보시면 되겠고. 1학기 강의 참여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신미진 사모님도 여기 스카이프에 들어와 있어요. 네. 자,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첫 사례는 그냥 어떤 모든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뭐 워낙 뭐 다양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틀로 이어가셔야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전체 사례가 있을 때, 전체의 내용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이죠. 이 전체 내용을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이고 있나요? 보고 있어요? 알았어요. 화면이 바뀌었는데, 아, 됐다. 네. 또 다른 현장에서 상황을 준비를. 카톡 라이브에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스카이프에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네. 글자 보이세요? 아니면은 화면 보이세요? 다 보여요. 화면이 정지가 돼버렸네. 응? 왜요? 아, 지금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스카이프랑 같이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네. 신경 써. 자, 저 오선미 집사님, 네. 그 소리가 다 들리니까, 개인적인 거는 마이크를 꺼놓으세요. 그래서 필요할 때 마이크를 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녹화 중이라, 네.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 마이크를 켜시는 게 낫겠어요. 네. 자, 이제 전체 내용이 있고, 전체 내용을,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보여야 되는데, 화면이 안 나와요. 잠깐만요. 비디오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전체 내용이 있고 그것을 이 질문표라는 이 틀로 집어넣는 게 필요하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또 배우고 있냐 하면 상담 과정에서 상담 훈련법, 그다음에 문제 진단법 2학기 과정에서 또 나오고 있어요. 전체 그 이번에 이 커리큘럼도 바뀌었는데 커리큘럼 내용이 바뀐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이 3학기 이게 3학기였는데 이 3학기 내용이 이게 너무 뒤로 가다 보니까 3급반을 끝내고 나도 상담 진행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로 가고 이게 일로 가고 그래서 각각 좀 더 새롭게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상담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연습들을 여기 사례 연구에서도 또 나오는데 이 전체적인 2학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례를 살펴보는 거는.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2학기 수업에서 들으실 수 있고 지금 내용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표에서 이거 여기다 이제 담으셔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것을 뭐 예를 들어 하나의 큰 틀이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이 질문표에 담아서 여기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제 그 중에서 또 걸러내고 조금 더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그래서 이게 추려내시는 거예요. 전체에서 담아와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전체 내용 이걸 어떻게 질문표에 담는가 이제 이 부분 처음에 이 부분부터 이 사례를 통해서 시작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이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근데 이제 본인만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근데 다른 가족들은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고 제가 처음엔 소리 강도가 약해서 그런 줄 알았을 때 한 번은 못 들을 순 없잖아요. 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는 층에 층간소음 얘기가 나왔고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 없다는데 저희 집 벽을 통해 개 짖는 소리도 들리고 이 소리도 저만 들었어요. 단순한 층간소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번에 밖에서 무슨 이상한 동물 같은 울음소리도 들렸고요. 이상한 동물 울음소리 이런 것도 환청 층간소음에서 환청 얘기로 좀 변형이 돼가고 있네요. 저번에 밤에 새벽에 옆집에서 웃음소리도 들렸고 이런 것들은 다 저만 들렸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층간소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듣다 보니까 실제 소리가 아닌 가상의 소리를 듣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가상의 소리라고 하면은 이제 환청으로 될 수 있어서 이거를 질문표에서 문제인식 영역에서 어떤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처음에 예상하는 거는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층간소음으로 괴로워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례를 좀 더 들어가 보니까 혼자서 듣는 가족은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소리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소리 강도가 약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한 번은 못 들을 수는 없잖아요.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층에는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 없는데 저희 집 벽을 통해서 개 짖는 소리도 들리고 근데 이상한 동물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환청 그래서 주제가 좀 바뀌어서 환청으로 개인의 문제로 그럼 이제 우선순위 그러니까 그 1년 번호는 그냥 순서대로 나옵니다. 처음엔 층간소음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환청이 되고 환청의 내용은 개, 그 다음에 동물,
울음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웃음소리, 울음소리, 웃음소리, 사람의 웃음소리 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문제를 질문표에 담아서 이제 구성하는 처음의 방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가정 얘기가 나온 거는 많이 없고, 교회, 학교, 직장 다 넘어가고, 사회적으로 층간소음, 그럼 이거는 이제 실제 소리인데, 근데 이거는 실제 소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제 이 얘기로 나오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환청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애초에 이 사례가 어디 있었냐면 이명으로 이걸 집어넣으셨네요. 왜 이걸 이명으로 생각을 하셨나요? 신미진 사모님? 네? 그냥 뒤에서 상관없는 아니 없는 소리인데 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여보세요? 중간에 꺼졌어. 여보세요? 다시 켜졌어요. 여보세요? 네. 네. 들리세요? 네네. 사모님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네. 이 사람이 실제하지 않는데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이명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이명과 환청을 조금 착각하고 계시는데, 이명은 귀의 통증이 이명이 되겠어요. 귀의 통증, 그리고 소음, 통증. 그래서 저주파 소리, 이명은 그러니까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죠. 계속 꾸준히. 근데 이제 이거는 소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명은 저주파 소리 등 혹은 저주파, 고주파 소리고, 환청은 이제 소리의 내용이죠. 소리의 내용. 실제 하지 않는 소리. 하지 않는 소리의 내용. 그러면 이명과 환청이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분류를 환청으로 바꿀게요. 층간소음도 아니고 환청, 환각, 환청. 자, 그래서 이걸 층간소음으로 해서 질문표에서 이렇게 층간소음인 줄 알았더니 환청으로 발견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일단은 써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영역이 끝났어요. 영역의 문제가. 그리고 이 영역의 문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떤 유형인가를 생각을 해보죠. 어떤 유형인가. 이게 어떤 유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담는 거는 큰 자료에 남아서 영역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유형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옮겨 담는 거죠. 전체적인 영역의 상황을 유형으로 옮겨 담는 것이 그 다음에 필요하겠어요. 자, 유형으로 갔을 때 이게 어떤 유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뭐 2학기에서도 계속 배우지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어느 영역에 있는지를 찾고 그 영역에서 좀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은 전체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 보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의 문제에 접근을 해나가는 어떤 영역으로 이 문제는 이제 이런 건데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쪽은 뭐 개인 그다음에 가정 교회 각 사람 한 사람의 문제죠. 한 사람의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학교, 직장, 사회. 근데 아까도 처음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가 했는데 조금 더 넘어가서 개인적인 문제로. 그래서 여기에 문제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은 여기에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그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어떤 그런 과정.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무슨 유형인가 하면은 더 많은 내막을 알게 돼요. 여기에 또 해당되는 내막들을. 그럼 이제 그 개인의 문제가 이제 어떤 유형인가. 그래서 이 유형은 성경적 상담에서 뭐에 해당하냐 하면은 악순환의 그 양상을 의미해요. 뜨거운 태양이 있고 이제 이걸 찾는 거죠. 이 사람에게 뜨거운 태양이 뭔가 그 다음에 뜨거운 태양을 통해서 어떤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유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뜨거운 태양의 어떤 부분, 이쪽 부분인가, 이쪽 부분인가. 그 다음에 이제 유형 부분은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만들어냈지만 어떤 양상에 해당하는가. 결국은 내용은 이 결과가 뭔가, 안 좋은 결과, bad reap가 뭔가. 이거는 뜨거운 태양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각각 좀씩 다르게 가면 천천히 역동성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영역, 유형, 그 다음 단계가 나쁜 가시, 그 다음 단계가 감정, 그 다음에 욕구. 자, 우리가 이 혁신주의,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에서 쓰는 그대로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초점이 잘 안 맞았는데 초점이 잘 안 맞고 있죠? 네. 네. 초점이 맞았다가 또 흐려졌네요. 자동 초점이라.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얘기를 했냐면은 이 과정을 해나가는 것은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봤던 이 내용을 전체 내용을 질문표에 담는다. 그리고 유형에 담는다. 또 힘드네요. 질문표의 내용을 이렇게 바꾼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에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문제에 들어간다는 것은 역동성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역동성의 뜨거운 태양과 그다음에 그 나쁜 결과 이 부분을 찾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동성의 의미를 우리가 잘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고, 이걸 해 나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유형을 생각을 할 때 이 유형을 뭘로 볼 수 있을까 한다면 환청의 문제죠. 또 얘기도 많이 없어요. 그러면 유형 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제시했죠. 순위의 문제도 있고 합의의 문제도 있고 선악의, 조직의, 관계, 심층의 문제가 있을 때 딱 떠오르는 거는 심층의 문제죠. 그래서 심층의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심층의 문제로 가면 좀 설명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몸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몸의 증상, 환청 자체가 울음소리도 들리고,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듣고 나만 듣고, 그래서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 웃음소리도 계속 들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듣고 나만 듣는, 그리고 나만 듣는 이런 이야기, 그러면 내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실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듣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사람에게 귀, 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있고 귀가 이렇게 있는데 귀 고리에 이렇게 해서 달팽이관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소리가 들어와서 자극을 받아서 이게 이제 전달되는 건데, 근데 이 전달되는 이 부분이 이미 전달된 이 대뇌 자극, 그래서 이 뇌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자극들이 있어요. 경험에 의한. 그러면 여기서 와서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에 있던 것들이 들어가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극들, 이런 게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가 이런 스트레스가 모여서 애초에 이런 실제하는, 이거는 누구나 다 듣는 소리예요. 이렇게 듣는 소리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듣는 소리가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들어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기만 듣게 되는 거죠.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이제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누군가 나를 부르는 거를 한번 상상해 본다고 해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 근데 그 이름을 부를 때 안 좋은 감각이 있고 안 좋은 경험이 있고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다가도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나를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보는 것은 몸의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심층에서의 몸의 문제, 심층에서의 몸의 문제, 몸의 증상이죠. 그리고 이게 몸의 증상이라는 거는 심층이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최초의 요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계로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증상이 어떤 감정으로 생겨나는가를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여기에 단순히 여기에 썼던 거를 그냥 환청, 몸의 증상 으로만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는 감정, 어떤 감정이 있고, 그리고 그 감정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예 요번에 이 심층 이 구조를 아예 바꿨어요. 이해라고 하니까
자꾸 생각이랑 착각을 하더라고요. 생각이 아니고 사건이에요, 사건. 이해되지 못한 경험. 그래서 사건으로, 사건이나 경험.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가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찾아갈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 단계로 심층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 심층에서는 이게 어떤 감정으로 갈지를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례에서는 뭐 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을 진행할 때에도 다음 단계를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럴 때 느낌이 어떤가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감정이 어떤가요?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방향은 이렇게. 어떤 몸의 증상이 있고, 이게 어떤 감정이고, 그리고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심층은 이전에 또 강의를 했었지만,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이 구분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이해되지 않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는 경험이면은 그냥 이해가 되는데, 근데 떨어지게 되면 그냥 경험으로, 근데 이해가 된 건 아니에요. 다시 올라가면 이제 이해가 되고, 교훈이 되고, 그리고 납득이 되고, 해석이 되고. 다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직접. 초대를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강의 참여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눌러서. 이미 초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눌러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다시 또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 내려오게 되면 이게 감정 상태로 굳어지게 되고, 이런 감정 상태가 그 다음에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이 경험에서 곧장 신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를 잘 못해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이게 감정을 거쳐서 신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감정을 알아야 그 경험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고 신체에서 곧장 무슨 경험이 있었느냐 하면은 잘 정리가 안 돼요. 자, 그런 과정으로 해서 이제 여기까지 몸의 증상인데, 이게 무슨 감정인지를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이 사례에서는. 다음번 계획은 이게 무슨 감정인지, 그리고 그런 감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까지도 이렇게 줄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좀 더 발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첫 번째 사례, 올려주신 첫 번째 사례에서 영역, 그 다음에 유형 해나가는 법, 그리고 여기 이제 앞으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부분,
그리고 이걸 만들어 가다 보면 또 다른 뭐 관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조직의 문제라든지 또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져요. 그러면은 그게 전부 다 어떤 의미냐면은 얘기로 들어가다 보면 이 사람의 문제로 들어가서 일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연결되고 이런 문제도 연결되고 연결될 수 있는 건 많죠. 근데 처음에 상담을 할 때는 이걸 다 연결시킬 수는 없고 처음에는 일부만, 그래서 어느 것만 하고 또 어느 것은 제거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는 많지만 그 중에 다룰 수 있는 거는 하나만. 연결이야 많이 돼 있죠. 근데 처음 상담에선 다 이걸 이어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자, 사례는 뭐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할 건데 이 사례에 대해서 뭐 질문이 있으세요? 잘 이해가 되셨죠? 아, 네. 사람의 뇌의 그 그림에서요. 네. 그 환청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명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이명은 환청과 이명은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환청은 이제 중간중간 있고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명은 이게 지속성이 특징이거든요. 네. 이전에 우리가 또 이명 상담도 해봤지만 오래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까 그 뇌 그림에서의 차이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일부에 지나지 않고 더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오래된 스트레스. 또. 그래서 어리다 뭐 그리고 얼마 안 됐다 그러면 환청이 되고 이게 오래됐다 자 자꾸 이게 탈락했다가 들어갔다가 막 그러네요. 스카이프가. 자,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보이세요? 네. 네. 그래서 이명은 더 심각한 정도니까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환청과 이명의 차이라고 한다면 심각성에서 환청이 이명이 더 심각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도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은 변수가 작용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 혹은 그 와중에 생활 환경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그래서 환청에서는 어떤 제한된 어떤 경험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이명은 또 더 다양한 측면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명이 쉽지 않죠. 어렵죠. 중간에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찾아가는 게 어려우니까. 하지만 원리는 이러한 원리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속에서 더 많은 감정 그리고 더 많은 경험 이런 것들로 분화된다.
이명. 그리고 경험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올바르게 이제 정리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다 올릴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이명은 근데 내용은 없잖아요. 내용이 없다니. 어떤 환청은 아까처럼 뭐 강아지 소리가 들린다던가 네. 사고 내용이라고 했나?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맡은 분은 환청 때문에 환청이 시키는 대로 막 행동도 하고 이러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명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막 행동까지 하는 거니까. 뭐가 더 심각하냐 이제 이 질문인 거죠. 그런 이명- 경우에는 좀 이명보다 그 사람은 더 심각한 거 아닌가. 그 환청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정신분열로 가는 거죠. 그건 환청 정도가 아니라 정신분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힘들죠. 그것도 역시 이명만큼이나 힘들죠. 그걸 따르기 시작한다면,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뭐 그런 차원에서 신체적인 이런 증상들이 뭐 딱히 뭐가 더 쉽다 어렵다 뭐 또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네요. 이미 정신분열, 환청, 또 이명. 근데 그 차이를 설명을 하자면 이명은 지속적인 어떤 소리로 인한 고통, 환청은 내용으로 인한 고통, 정신분열은 이제 그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이제 망상이 이제 행동화되면 이제 정신분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런 고통 이렇게 구별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방법도 환청은 환청에 대한 경험, 이명은 이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들 경험, 그다음에 정신분열은 이게 행동도 같이 있기 때문에 단지 들리는 망상뿐만이 아니에요. 행동적 요소도 고려해야 돼요. 기본 행동적 요소가 있어서 그런 요소에 망상이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망상 그 자체가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례 연구에서 다루는 이유는 이런 과정이 어쨌든지 간에 전부 다 이 문제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서 문제 해결을 이 역동성 이게 그림이야 역동성에서의 그림이야 단순하지만 이 악순환의 유형이 되게 아주 심각해지고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이제 이게 문제니까 하지만 전체적인 원리는 이렇게 해나간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량도 필요한데 각각의 이 주제들을 다루어 나갈 때 이게 막 수십 가지로 분화되기 때문에 이걸 다 따질 수 있는 집중력을 필요로 해요. 상담자에게. 다 구별을 해서 이건 이렇게 가고 저건 저렇게 가고 이걸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런 진행 과정을 익숙하게 해야 되고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겠구나 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해서 이거 올라가는 거를 하나를 하는 게 가능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두 개를 해보고 저글링 하는 것처럼 저글링을 이제 공을 몇 개를 가지고 저글링 하는가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뭐 하나 가지고 하는 거는 쉽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점차 숙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제 지속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명, 환청, 그다음에 정신분열. 지금 이수미 상담사님이 얘기해 주신 그 얘기는 정신분열이에요. 행동이 추가됐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환청을 환청대로, 이명을 이명대로, 정신분열을 정신분열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아까처럼 환청을 이명으로, 이명을 환청으로, 정신분열을 환청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대응 방향이 좀 약해진 거니까 그거보다는 이거는 환청이야, 이건 이명이야, 이건 정신분열이야. 그래야 그 경험 자체도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례는 그럼 다 이해가 되셨나요? 비슷한 사례 또 한번 찾아보죠. 한각 한청으로 가능한 주제 하나를 쭉 이어나갈 때 보면 좋겠어요. 한각 한청으로 사례를 볼 때 이런 단계로 빨리빨리 좀 해보죠. 집 밖을 나설 때, 집 밖을 나설 때 이웃집에 잔소리가 들렸는지 환청인지가 헷갈리는데요. 만약 이웃집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이웃집 잔소리가 들린다면 바람의 파장으로 인해 잔소리가 울릴 수도 있는가요? 이 사람은 이게 환청인지 아니면은 잔소리인지 이 환청을 구별하는 제일 중요한 과정은 실제 하는 소린가 실제 하지 않는 소린가 이걸 찾는 게 중요하겠어요. 실제 하는가 실제 하지 않는가. 지금 여기서도 집 밖을 나설 때 이웃집 잔소리가 들렸는지 환청인지가 헷갈리는데요. 사람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웃집 잔소리가 들린다면 잔소리가 울릴 수도 있나요? 환청인가요? 그래서 요게 핵심입니다. 이웃집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이웃집 잔소리가 들리면 이건 환청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착각을 해서 이명도 실제하지 않는 소리 아닌가요? 이명과 환청의 차이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지속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환청은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이명은 지속적이에요. 그러니 이명과 환청이 구별이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속이냐 혹은 일시적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냐 아니면 실제하지 않느냐 하니까 이건 환청이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집 밖을 나설 때 이게 되게 많이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집 밖을 나설 때 누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집 안에는 괜찮은데 집 밖을 나갈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러면 그렇다고 할 때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집 잔소리에 특별한 감정을 못 느끼는데 환청은 그 소리가 나를 욕하는 소리, 나를 비난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환청이 맞구나. 그리고 그런 환청 속에서 경험이나 사건으로 또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생각이 아니고 지난번에 적어 놓으신 거 보면 어떤 생각이 감정이에요. 감정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을 같이 생각을 하세요. 이제 구체적인 어떤 경험이나 사건이 필요해요. 어떤 경험을 했는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걸 찾아가는 게 유형 단계를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감정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는 거죠. 환청이 이렇게 또, 자, 요거는 이렇게 환청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라 집 밖을 나설 때 그러면은 이건 사회적인 얘기가 되겠네요. 집 밖을 나설 때.
나설 때 듣는 환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세요? 없으면 또 다른 사례를 보죠.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한다면 환청이 맞고 환청이 맞으니 유형 부분으로 가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물어보세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진행상. 부장님 저 질문 드려도 돼요? 네. 이거에 완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명이나 환청이나 그 원래 있었던 안에서의 스트레스나 자극으로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환청은 이제 소리의 내용이 있고 이명은 방금 말씀하신 저주파, 고주파나 소리가 삐 이렇게 나는 부분인데 환청은 이제 내용이 있어서 뭐 강아지 소리라던가 나를 욕하는 소리라던가 이런 부분이 들리는데 이명은 똑같이 그 안에서의 스트레스인데 그냥 소리가 뭐 삐 이렇게 아니면 사각사각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차이가 그렇죠. 기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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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이기 때문에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어떤 그 이야기에 어떤 결론이 있다든지 혹은 의미가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고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소음이에요. 소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궁금한 부분이요. 지속적이기 때문에 의미 없고 내용 외에 없어지는 부분일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환청은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명은 그냥 소음이고 그냥 소리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왜 이명은 내용이 없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라지고 그냥 소음으로 어떻게 그게 변하는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증상을 말하니까 환청이 이명으로 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고 이명은 이명으로, 환청은 환청으로. 이명 환자, 그러니까 이명 증상을 가진 분들은 그 이전에 이명 증상이 처음에는 뭐 삐부터 시작됐다든지 둥 하는 소리를 시작했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그게 더 심해지면 그게 더 지속적이 되고 더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귀를 막고 귀에 귀마개를 끼우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소음에 더 민감해지고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를 더 의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악순환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명과 그다음에 이명과 환청은 뭔가 기전이 다르다. 그래서 환청이 이명이 되고 이명이 환청되는 건 아니고 환청은 환청대로, 이명은 이명대로. 그래서 자극되는 반응이 뭐에 더 가까운가 하면 환청은 좀 더 이 경험상 이 뇌 쪽에 가깝고 이명은 귀 자체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이런 게 다 아드레날린 신경 전달 물질의 증가로 이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 아드레날린이 귀를 더 예민하게 해서 더 긴장시켜서 그 다음에는 정말 귀로부터 근데 이제 들리는 소리는 아닌 거죠. 외부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이 신경 세포가 다 자극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 환청은 내용을 따지니까 이게 대뇌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명은 그게 결국은 이 달팽이관, 전정고리, 이 귀의 그 내용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좀 더 이제 의미가 다른 거죠.
그리고 귀 네. 자체 치료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자극을 혹은 더 많이 주거나 아니면 덜 주거나 이게 좀 복잡한 기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의 따님이 이명이 아주 심한데요. 네, 이제 그 지속적으로 들리다가 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네, 조금 멈춰지는데 다시 이제 엄마하고 싸움을 한다든가 엄마가 뭔가 좀 강요한다든가 하면 다시 또 이명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환청이나 이명도 결국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지만 몸이 반응하는 것은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자체가 신경 전달 물질을 막 분비를 하는데 그런 분비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 분비물이 귀에 들어가면 귀로, 뭐 눈으로 가면 눈으로, 코로 가면 이제 늘 만성 비염이나 뭐 이런 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입으로 가나 천정으로 가나 뭐 그렇게 다양하게 의미가 좀 확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셔서,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해하는 거는 그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측면이지,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생겼던 혹은 또 대뇌도 더욱 분해를 해보면 이제 행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혹은 쾌락 중추라든지 아니면은 전두엽이라든지 후두엽이라든지 그런 이제 요소들로 이제 변형이 되는데, 그건 전부 다 뭐에 관한 설명이냐면은 그냥 유형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을 빠져나오셔야 돼. 이 유형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몸의 증상이 어떻게 생겨나. 그건 뭐 파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차이를 이해하는 건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감정, 경험 이렇게 올라오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어떤 진행 방향을 여기서의 그런 환청, 이명, 뭐 이런 차이를 찾아내는 것은 그냥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고, 정신분열, 이게 정신분열이다, 혹은 이명이다, 환청이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중요한 건 이게 이명이냐 환청이냐 이걸 확인하는 거는 이제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걸 올리는 거를 하셔야 돼요. 환청도 올려야 되고 이명도 올려야 되고 정신분열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따지고 가면 더 많은 증상들이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증상들에서 어떤 증상이든지 간에 증상들, 예를 들면 주제 표에도 나오지만 공황장애도 그렇고 망상, 무기력, 불면, 사고장애, 신체 이상, 자폐, 치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신체적인 그런 어려움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은 헷갈리는 부분대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걸 각각 다 그게 어떤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지, 감정 고리를 찾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경험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 사건, 그게 그냥 탁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몰라요. 아무 경험이 없다고, 혹은 또 경험을 인지도 못해요. 감정을 찾아야 경험을 발견할 수 있지. 네, 그런 방향성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어요. 질문표에서.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또 다음 사례도 볼게요. 정신병 도질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환각 환청으로 하고, 좀만 더 하고, 1시간 되면 잠깐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죠.
정신병 도질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환청이 들리는데 정신병원은 비용이 너무 부담되고 미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례가 간단하니까 사례 내용을 해결하는데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이 과정이 되겠죠. 영역, 환청이 있다. 그거는 자각이 됐는데 이 환청이 정신병원은 비용이 부담되고 미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19살입니다. 19살, 19살 환청. 이 환청이 개인적인 건지 아니면 가정의 영역인지 아까 이건 그냥 개인적인 삶이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개인인데 환청이다라는 거는 이게 영역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역을 찾아야 돼요. 그 환청이 어떤 영역인가? 사회적인가? 직장과 관련된가? 학교인가? 아니면 교회, 가정인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그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생각을 했던 이 사람의 삶의 어려움이 도대체 뭔지 이걸 찾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담 받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또 얘기하는 게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급도 정신과적인 어떤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3급도 방금 성역 상담을 그러니까 3급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도 나는 좀 더 연습을 해서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상담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 거죠. 차이는 뭐냐면 주제 하나만 다룬다는 거예요. 여러 주제가 아니라 많이 고쳐줄 수는 없지만 하나는 방향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그 방향 제시를 해서 그래서 요 하나의 고리를 풀면 그러면은 이 중에 하나의 고리 어떤 고리든지 하나의 고리를 풀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요. 다 도움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하나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사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해도 일단 무료니까 한번 해보세요. 받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의 주제 그러면은 주제 하나만 정하셔야 돼요. 2개 정하면 안 돼요. 아무거나 하나 끝까지 이렇게만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상담사에게 되게 중요한 경험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럼 못 올라가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상담이 여기 끝까지 가면 끝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이런 유형은. 다른 거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시면 돼요. 목사님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그 심층 유형 그 그림에서 네. 신체 이제 올라갈 때 감정을 찾잖아요. 네. 이 감정은 극복해야 할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를 필요 없이 그냥 무슨 감정이었냐 하고 사건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이제 이 감정과 원래 우리가 찾는 감정의 단계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감정은 복합 감정이고 이 감정이 이 3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떤 감정을 극복해 이 감정은 근원 감정이라서 이 근원 감정은 미움, 분노, 절망,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딱 6가지예요. 6가지만을 다뤄요. 근데 이제 복합 감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슬픔, 고통, 괴로움, 표현은 부지기수예요. 그런 감정을 다룬다는 거예요. 이 복합 감정을 이 근원 감정과 오해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런 괴로움이 있으셨군요. 그걸 분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 슬픔을
미움과 분노로 또 분해를 한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주시면 돼요. 아 그러시군요. 고통을 뭐 분노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넘어가세요. 그냥 이건 그냥 복합 감정이에요. 이거는 이 부분에서 이게 뭉쳐져 있고 그걸 이해해 주는 것뿐이니까 이걸 이해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을 찾아낸다라는 그런 흐름에서 가는 거니까 이거를 이 3단계 감정, 근원 감정과 이렇게 혼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두 번째 감정, 그러니까 복합 감정을 깊이 찾다가 보니까 자극이 된다는 이 말씀이었던 건가요? 이 감정을 찾는 거랑 우선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이 감정을 찾으면은 뭐가 형성이 되냐면 사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은 이 복합 감정은 자루예요. 그래서 이 자루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사건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들이 이제 못 올라오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근원 감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심층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상담의 모든 것이에요.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물 속에서의 높이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상담의 핵심은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걸 끄집어내는 자체가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문제고 이게 이제 해결인데 물 속에 있다가 이게 무트로 나오는 게 이해예요. 이해.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거는 그냥 말하자면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안 올라오려고 해요. 안 나오려고 해요. 물 속에서 안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3단계 감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4단계 욕구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5단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작업들이 결국은 물 속에서 나와서 땅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 단계가 제일 어려운 단계. 그러니까 여기서의 감정은 복합 감정이라 그냥 사건을 알아내기 위한 그냥 흐름이다. 그리고 그래서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잠시 열리는 것 뿐이지 이거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복합 감정. 이 물속에서 나오지 않는 한 복합 감정은 다 그대로 있어요.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감정이 오픈되게 만드는 하나의 그런 일시적인 현상 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문제나 사건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잠깐만요. 여기 지금 여기서 고유미 권사님이 질문 하나 하셔서 그것만 하고 질문 받아드릴게요. 그런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이해하는데 그 복합 감정이 도움되고 근원 감정은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때 이용하는 게 근원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합 감정과 근원 감정에 대해서 구별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복합 감정은 사건을 알아내는 하나의 과정. 예. 그다음에 근원 감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키예요. 키. 그러니까 복합 감정을 안다는 거는 사건만 알 수 있지 그걸 알아서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원 감정으로 가요. 욕구하고 연결이 되면서 네.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데 그렇죠. 네, 키가 되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유형을 다룰 때 복합감정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 경험 사건을 알아내는 걸로 이제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 당신이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할 때는 복합감정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감정을 극복해야 합니까? 할 때는 분양감정. 그렇죠. 네,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는 거는 네, 그러면은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 속에서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 어떤 경험이 뭡니까? 왜 그렇게 슬프신가요? 왜 그렇게 괴로우신가요? 무슨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슬프고 괴로운가요? 그러면 감정 그 덩어리 안에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아가 주는 거죠. 지금 중요한 얘기 했는데 들으셨어요? 다들? 네. 오선미 집사님 들으셨어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복합감정 수준에서의 이 감정은 그냥 알아주시면 돼요. 몸의 증상은 무슨 감정 때문이고 그 감정은 무슨 경험 때문이다. 그럴 때 연결고리예요. 감정은.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사건을 이해하려고 할 때 어떤 근원 감정을 극복해 또 감정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더 근원적이에요. 그래서 6가지 중에 하나로 제안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뭐 슬픔, 두려움, 아니 뭐 괴로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때는 정말 이거를 분해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미운 겁니까? 화가 나는 겁니까? 절망하는 겁니까? 두려워하는 겁니까? 이제 요 단계를 해야 그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다 시킨 다음에 이 이해를 하려고 시킨 다음에 단계가 근원 감정을 물어보는 거죠. 이해를 하려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어떤 감정을 해야 됩니까? 극복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경험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경험 사건을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심층의 부분에서는 이해가 목적인 거고 관계에서는 뭐 멀어지든지 끊든지가 되는 거고 조직에서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선악에서는 선으로 가는 거 어떻게 하면 선으로 갈 것입니까? 뭐 중립으로 갈 것입니까? 이런 거고 그게 이제 해결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층에서는 이 해결이라는 게 이해죠, 이해. 모든 게 다 그런 게 아니라 심층에서는 이걸 이해해야 해결이 되는 거고 받아들여야 좋게 받아들여야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좋게 못 받아들이겠어요 하면은 어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줘야만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 복합감정과 근원감정의 이 이해를 좀 더 하시게 되는 거니까 그 차이를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네.